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에 에너지 클래스가 다른 방송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하락을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증시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침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평온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증시도 어젯밤부터 예상된 조정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한 코스피 오늘 1%대 하락이었습니다. 2,375로 거래를 마쳤는데 2,400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되돌림 하락을 보였고요. 개인들은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나흘 연속 순매수 행진입니다.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도였고요. 이 코스닥은 875포인트를 기록을 하며 마감이 됐는데요. 1.5% 내린 864로 출발해 낙폭을 대거 축소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코스피는 나흘 연속 매수고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기에 낙폭도 많이 줄였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게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립니다. 013-3366-8200번인데요. 여러분 이제 013이 좀 낯설죠? 010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여의도 클래스의 오늘 주인공 전문가분들,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새로운 얼굴입니다. 서동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대서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은 처음이신가요? 만남이?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멋진 조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서동구 전문가와 저는 무려 10년 넘게 전에 같이 그렇습니다. 방송을 했어요.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박힌다는데 그렇죠. 네. 그때도 정확한 정보와 아주 좋은 수익으로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뵙게 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니까 저도 참 많이 기쁘고 부담도 느끼고 이 여의도 클래스가 말 그대로 MTN 이 방송의 간판 프로이면서 여의도의 장안의 화제예요.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셔서 참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유, 아닙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랑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010년 전이었을 예,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쩜 참 그대로세요. 그렇습니까? 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고 이 전략적인 면에서도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또 1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그 시장에 큰 격변이 있습니다. 이 2020년에 많이 혼돈의 시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또 그런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객의 닷금 60조 원 이상의 시대를 저도 처음 맞이해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또 사실 있는 그대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우리 동학개미들,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오늘 내일 투자했다고 해서 주린이가 아니죠. 10년 이상 투자를 했어도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공부 안 하고 부안해동하고 또 어떠한 이 테마나 이런 쪽에 성급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주린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손동구 팀장님 예전에 K증권에서 활약하시던 분 아니냐, 야구광이었던 분 아니냐. 뵈셨군요. 네, 예. 많이들 기억해 주시는군요. 아이고, 네. 자, 오늘 시장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먼저 서동구 팀장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 투수가 우리 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의 맏형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지난 주말 이후부터 미국 나스닥 시장의 급락이라든가 사실 나스닥 시장만 기준으로 본다라면 월요일 날 휴장이긴 했습니다만은 한 2, 3일 동안에 걸쳐서 지수 자체가 10% 이상 폭락을 했단 말이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상승 일변도의 어떤 흐름들 중간중간에 고비는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시장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동학개미들만의 매수의 힘으로 이 시장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보란 듯이 맏형인 삼성전자가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결국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일부 IT 쪽들 또 LG전자도 그랬죠. 그리고 또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 쪽에서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부장주들도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데 따라서 다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셨겠지만 우리의 위치, 특히 시가총액 삼성전자와 우선주만을 합친다면 23%인데 거의 뭐 4분의 1이죠.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오히려 고점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 시장을 하방을 잡아주고 다른 여타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을 이끌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구원투수 삼성전자로 한마디 정리해봤고요. 박진섭 전문가님, 여러분들 이제 연속성 있는 방송 우리 함께합니다. 어제 배웠잖아요. 이 시간에 딱 나스닥 선물이 막 급락을 하면서 우리 각지 시청자분들과 염려했잖아요. 그러면 미증시 급락하면 우리 오늘 아침에 증시 개파락하지 않을까, 낙폭을 어떻게 줄여 나갈까 같이 고민했는데 막상 오늘 마감이 되니까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사실 저희가 어저께 볼 때보다도 시장은 더 빠졌거든요. 사실은 나스닥 선물 더 빠지고 더 빠지는 상황에서 지수 이 정도 빠지겠지 하고 예측을 했었지만 더 그 빠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정말 그 개인 투자들의 힘이 다시 한번 저희가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사실은 예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영향이 있겠지. 근데 뭐 변함없이 낙폭을 줄이면서 예상보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계속적으로 뭐 개인과 뭐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은 양시장에서 뭐 거의 6천억 가까운 매수, 또 외국인은 7천억 가까운 매도. 좀 낙폭이 깊어지면 개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를 높여주고요. 또 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면 매수세가 줄어들고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어떤 개인의 선방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어떤 이런 데자부 현상, 이게 정말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이 흐름은 저희가 이제 끝날 때까지 가봐야 어저께도 저희가 뭐 나스닥 선물이 낙폭을 확대했듯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어떤 가봐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저도 오늘은 영향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낙폭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진시장을 봐도 어떤 그 현재로서도 어떤 그 증시의 자금이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도 뭐 뉴딜 펀드라든지 어떤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게 물꼬를 트는 상황에서는 결국 자금이 결국은 증시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볼 때는 개인의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어떤 고객 예탁금 이 부분보다도 대기 자금이 더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런 상황에서마다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떤 태풍의 눈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은 그 태풍의 눈에서 좀 빠져나와서 시간은 걸려도 결국 방향을 좀 위로 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시고
더 투자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요, 미국 같은 급격한 폭락은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 증시의 조정도 혹시나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이것이 클래스다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저녁 밤 시간에 에너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저녁 시간 정보를 드리는 여의도 클래스, 이제 매크로 클래스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소통도 같이 기다리는데요. 번호는 013-3366-8200번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010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오류가 나면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좀 어색하시겠지만 013-3366-8200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의견들 전문가들의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참 미 증시도 봐야 되고 우리 증시도 봐야 되고 오늘 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이었고 저 염려가 있지만 오늘 주제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서두구 전문가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오셨어요. 오늘도 걱정이었는데 내일도 걱정이다. 바로 내만여의 날 쿼드러플 위층데이라는 또 특성상 미국도 그렇고요. 이 만기일이라는 게 그 이후에 주제가요. 강세 전환에 성공할까? 좀 긍정적으로 주제를 던져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노련하시군요, 역시. 예. 강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의 전후를 잘 우리가 방어만 해준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는 거고 마치 분기마다 한 번씩 청산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분기의 둘째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는 내일입니다만은 미국은 9월 18일 만기인데 그 기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미국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손정희의 콜 옵션 투자와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그런데 이런 만기 영향도 일정하게 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이격 조정 과정이 만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한번 여러분들 좀 차트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바로 내일과 마찬가지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2200을 돌파해 놓고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면요. 이 과정 속에서도 2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만기날부터 해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 일순간에 흔들렸다가 곧바로 다시 또 회복을 시켜놓고요. 한 2주 동안의 횡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상승 흐름들이 잘 이어져 오다가 바로 또 8월 13일 날 고점을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때도 바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러한 특수성이 연출이 되면서 일순간에 주가가 또 크게 21선도 일순간에 이탈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후에 지금 추스리는 과정이 기간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자꾸 몰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라든가 특히 금융투자가 선물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하방으로 금융투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30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는 외국인들의 어떠한 수익 포지션들 그리고 2,300 밑으로는 기관들의 특히 금융투자 쪽들의 어떤 수익 포지션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항상 보면 나쁜 얘기 같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완패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또 든든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은 우리 동학개미들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현재 상황에서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물론 다음 주에 만기긴 합니다만은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외국 다우지수라든가 이 움직임들이 지금 뭐 60일 이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얘네들은 50일선과 200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20일 이평선보다는 60일선에 대한 그 흐름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다면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 50일선과의 이격 축소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요. 지난 3월 이후부터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이 50일 이평선을 훼손시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이후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여러 악재 아닌 악재들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또 하방을 잡아주고 지지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격이 또 과다하게 벌어졌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다우 기준으로 50일 이평선에 대한 이 지지력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상승하고 올라오는 이런 3월달 급락 이후에 한 번도 50일 이평선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3월달 급락 이후 4월 이후부터 50일 이평선에 대한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지지를 보여주면서 오름세가 연출이 됐고 오히려 많이 오른 데 따른 자율적 반락.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가득 채우는 것도 좋지만 적당하게 비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흔히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중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상승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해서 고공행진만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조정은 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이격 조정 과정이고 더 상승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명쾌한 또 한마디까지 그리고 또 차트로 한국 증시와 미 증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팔로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 증시는 사실상 나스닥이 3거래일 동안 10% 이상 떨어지며 조정 국면에 그러니까 이론상 뭐 진입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미 증시, 우리 증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수급 측면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기관들이 야속하게도 아쉽게도 계속 매도를 보였는데 참 패자가 되고 있군요. 개인들과 좀 반대로 올해 주식시장의 특징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서 전문가님께서는 만기일 오늘 지나고 내일은 또 만기야. 자, 이 고비를 넘기면 어떨까요? 지금 시장이 계속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계속 어떤 그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에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고점에서 뭐 10%까지 밀리면서 사실은 조정장에 딱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요. 지금도 역시 나스닥 선물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출렁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사실 중요한 게 트리플 위칭데이에서 저희가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희가 뭐 3명의 아마 이걸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주주님 분들은. 근데 3명의 마녀가 저희가 빗자루를 타고 뭐 동시에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부분에 이제 개별 주식 선물이 합세를 하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그 내일이 세 번째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저희가 주가가 막판에 유동칠 때가 많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제 파생과 관련해서 숨어있던 현물 주식 매매가 정리 매물로 이제 마지막 그 동시호가 때 시장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기가 힘든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걸 이제 저희가 좀 두려워하는 건데 예상하기 힘든 주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도 예전에
그때는 트리플 루칭데이였죠. 그 당시에 아마 그 상당한 충격을 시장에 줘서 그게 아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 현상이 항상 저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개인을 믿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로 지수는 이제 선방하는 하루였고요. 그래서 이제 공은 쿼드러플 루칭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상승세를 이어오는 코스피의 제동을 걸지 아니면 뭐 상관이 없을지 그게 이제 사실은 관심사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3월과 6월의 어떤 재현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장중 한때 사이드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락을 하던 지수가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6월입니다. 6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상승세가 10거래일 만에 멈춰지면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지금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플러스권이지만 그래서 앞서 좀 두 번의 하락처럼 내일도 어떤 그런 시장에 어떤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에 사실은 저희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저희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미국 증시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마감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내일 현물 매매도 큰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미국 주식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주식도 그 영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그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사실 내일 그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와 상관없이 내일 개인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다면 그 영향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의 뉴스를 보더라도 대세 의견은 뭐 변동성 극대로 뭐 상승에 배팅하지 말고 뭐 하락에도 배팅하지 말고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 시장을 한 발 물러서서 보자 이런 의견이 제일 많은데요. 그 지금 현재로서 그 매매 어떤 그 대응이 지금 힘드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시는 게 관망하시는 게 그 의견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하나의 팁을 여러분들께 이제 그 경험상 드린다면 두 가지로 대응해 주시면 돼요. 내일 하루만이라도 일단 한번 움직임이 만약에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뭐 매수가 들어오고 계속 상방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 같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정하게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뭐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아침부터 이제 갭상승이 내일 또 만약에 이렇게 잘 끝난다면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아주 심해진다. 그럴 때 딱 하나의 방법은 2시, 3시 20분까지 시장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호가에 내가 정말 꼭 사고 싶었던 종목들 생각지도 못하게 일순간에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밑에다가 걸쳐 놓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말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래서 내일 하루는 아까 우리 박진수 전문가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내일 하루는 우리가 신나게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대응 방법을 하나의 팁으로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쿼드러플 뮤팅데이라는 것만 봤을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질문들도 뒤에 너무 대기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선물 시장에도 베이시스, 현 추세, 시사점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한마디를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 라운드 2로 넘어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에너지 클래스카 단연방송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일 시장 전에 컷드러플 유칭대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참여 방법 같이 소통해드립니다. 013-3366-8200, 013-366-8200번이고 저희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베스트 관장평 보내주신 시청자님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 들어가 볼게요. 이것이 클래스다. 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한 몸을 받는 키워드죠. 정부 정책, 기업 투자. 근데 여기다가 더블 모멘텀을 가졌다? 자, 이거는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 국수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욕을 하셔도 좋지만 참 할 게 많은 시장입니다. 뭐 일부 외국계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매니저로 펀드 매니저로 나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 어떤 과정이 있고요, 또 그것을 헤쳐나가려는 그러한 모멘텀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모멘텀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펀드 매니저들도 다 모멘텀 트레이딩을 해요. 뭐 그네들이 뭐 무조건 좋다고 뭐 삼성전자 뭐 1년 12달 뭐 몇십 년 동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그 트렌드를 선점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정부에서 뭐 일부에서도 뭐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곤 합니다만은 뭐 그린 뉴딜 펀드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뭐 녹색 펀드라든가 또는 뭐 통일 펀드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소부장 펀드, 과거의 펀드들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와서의 소부장 펀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평균적인 수익률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편입돼 있던 종목들은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따블난 종목들, 펀더멘탈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만큼 수급적인 측면이 뒷받침돼 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 노력도 없고 가시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우리 흔한 말로.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결과물 성취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시장을 끌고 왔었던 뭐 빅세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망라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또다시 수소, 풍력, 해양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성장의 모멘텀을 찾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어떤 투자의 대상들이 자꾸만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뭐 바이오 제약 뭐 할 것 없죠. 지금 뭐 상당히 여러 논란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의지와 그런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뭐 대기업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뭐 올 초에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쪽에 우리가 파운드리 반도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대만의 TSMC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알게 모르게 관련된 협력 업체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비메모리 쪽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주는 것이고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수장들 또 SK이노베이션의 수장들 또 삼성 수장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2차 전지 쪽이든 수소든 이런 투자를 한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우리가 흔히 테마로 명명하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속에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옥석 가리기면 잘한다라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현 장세에서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주식시장에서 참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BBIG 이번에 그 K 뉴딜 지수 그렇죠. 발표가 돼서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여기에 너무 집중이 돼서 이거 말고는 답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네네네. 투자할 섹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만약에 현재 시점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빅세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또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것들만 고공행진을 했었다면 우리 역시 미국의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관련한 업종이나 종목군들처럼 큰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속에서 뭐 풍력이든 그리고 또 우리 반도체 쪽이라든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틈새와 순환 흐름들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흔히 이 주식시장에서 이것을 키높이 게임이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순환 흐름들이 투자할 대상이 없다면 그쪽으로만 몰려갈 텐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바이오에 집중됐던 흐름이 2차 전지로 가고 2차 전지 쪽에서 수소차로 가고 수소차에서 5G 쪽으로 가고 또 5G 쪽에서 풍력, 해상 이런 쪽으로 또 움직이고 또 그러다가 IT 쪽에서 선방을 해주고 이런 어떤 순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장 자체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다. 바로 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엇박자를 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흔한 말로 박수를 치거나 할 때도 북을 치거나 할 때 쿵짝쿵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짝꿍짝꿍 하면은 안 이거 되죠. 엇박자 나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또 가지신다라면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자체가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되게 우리에게 좀 힘이 되는데요. 자, 우리 박지서 전문가님과는 저희가 네. 며칠에 걸쳐서 이 네. K 뉴딜스 또 펀드와 관련한 정부 정책,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도 파헤쳐 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더 특별한 얘기를 특히 디지털 뉴딜에 관련한 예. 특별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저는 뭐 실전 투자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워낙 여기서 정보도 많다 보니까 포괄적 흐름에 대해서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일단 그린 뉴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린 뉴딜의 핵심 부분은 태양광과 그 풍력 중에서 풍력을 더 지금은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또 실전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저께는 그린 뉴딜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디지털 뉴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저희가 데이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때문에 정의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어떤 공공과 또 민간 있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표준화하고 그래서 재생산하고 가공해서 말 그대로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테슬라죠.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들이 말 그대로 그 거리를 주행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게 되죠. 주행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저희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저희가 현재 그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 그걸 보시더라도 단연 데이터 댐 사업이 가장 어떤 그 뉴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 7대 사업에는 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 약 4,800개의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7대 핵심 사업 이 부분을 수행할 주요 기업 등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댐 7대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7개 중에서 3가지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그리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 바우처, 그리고 세 번째가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바우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좀 복잡하세요. 7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다 보시면 뭐 그 탁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약간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 제목 자체가.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이 부분은 예산의 약 60%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바로 데이터 댐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거 어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 개방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대량의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가공하고 정제하고 어떤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바우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저희가 뭐 어떤 카드를 써도 바우처라는 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우처를 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우처를 가지고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에게 그 바우처를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 부분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이 정부에다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사용할 테니까 나 바우처 좀 줘. 이러면 말 그대로 그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줘서 바우처를 줌으로 해서 AI 사업 이 부분을 지금 집중하고 네.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린뉴들은 풍력 쪽에 지금 현재 그 강점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뉴들은 이 인공지능 학습 예.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 어제 말씀 주셨죠. 그린 뉴딜 가운데 대표 풍력. 근데 오늘은 디지털 뉴딜 가운데 그 데이터댐이라고 아까 네. 단어를 주셨는데 그와 관련한 그 예를 들면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나요?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주들이 저희가 보면 뭐 더존 비즈온 그리고 뭐 데이터 솔루션 보통 이 두 개 정도 간단히 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워낙 많이 있습니다. 주들이 관련 주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라운드 2를 정리를 하면서 지금 더존 비전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전평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한번 확인을 하고 갈까 합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증시 시황뿐 아니라 9377님 미증시 상황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건 주셨고요. 오늘 서동구 전문가께서 처음 오신 날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중후한 멋으로 돌아온 서동구님 주식 거래가 설레어지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서동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MT 여의도 클래스 주린이들의 진정한 멘토 오늘 전격 입성을 하셨는데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지금 받고 있네요.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를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라운드 3 저희가 절정입니다. 기승전결. 그러면 무슨 종목? 박진섭 전문가님과는 벌써 저희 한 3주가량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CJ 푸드라는 종목을 빵 하고 수익을 선물같이 빵 터뜨려줬고요.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저희가 오늘 파루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포털 검색창 녹색창에 오늘 파루가 계속 실시간 검색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식시장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큰 종목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종목이 이렇게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내리다니요. 거기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서동구 전문가님이 팁을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이미 진작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정답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내일 코드러플 징대에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제가 2주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여러분이 그 지수를 이미 안 본 지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것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요새 예전에는 많이 민감했지만 지금 거의 보질 않거든요. 지수도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미 2주 전부터 그 종목 자체가 1,000억에서 5,000억 사이의 중소형주가 시장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식들이 내일 어떤 코드러플 징대에서 과연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은. 그래서
제가 이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강력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주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파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파루입니다. 저도 사실 대형주 매매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요새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파루를 보세요. 한번 파루를 보시면 시가총액 보십시오. 사실은 저는 이 파루라는 회사도 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지 않는 주식이지만 요새는 거의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실전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면 이 시가총액이 약 1,200억입니다. 상당히 작죠.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약간 얘가 소굴적인 종목이에요. 보통 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반응이 나오는 제가 황금선 매매, 세력 어떤 주포가 입장한 종목 이런 것만 제가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주포가 입장한 게 흐름이 분명히 보였고요. 근데 그런 어떤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주 만에 한 20% 이상 상승한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시장 흐름은 안 좋지만 그래서 이 회사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다 아시죠? 태양광 발전 사업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아마 그 앞에도 CJ10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윗골이가 기분이 나쁜 게 있고 별로 안 나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윗골이를 달았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윗꼬리가 그리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래 어떤 대량 거래량 이 부분과 위에 윗꼬리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전혀 뭐 기분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내일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동안 좀 아마 제 종목을 보셨던 분들 중에 아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횡보하면서 아주 주요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아마 8호를 매수하자고 이게 아마 얘기하시는 분 쉽게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건 곧 그 주포가 입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맞고 이제 제가 짧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오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짧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네페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요. 네페스 이건 예. 제가 왜냐면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가에서 보면 거의 한 4%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이 종목 제가 다시 또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홀딩 관점 얘기해 주시려고 네, 오늘 중요하다라고 저희 그리고 파루는 목표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서동구 전문가님 저희 명찰한 분석력으로 오늘 여의도 클래스 이제 첫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렇게 수익률이 다 이렇게 좋으시니까 이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대단한 수익률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사실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종목이 좀 많은데 근데 한 종목을 해야 되니까 중국의 그 SMIC에 대한 무역 제재가 구체화되면서 시스템 반도체들의 어떤 반사 이익. 사실 SMIC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파운드리 쪽에서 내수 1위 업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 우리 쪽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미지 쪽이라든가 지문인식 센서 8인치 팹을 가동이 지금 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국발 추가적인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것들을 선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많이 팔면 뭐 하겠습니까? 또 그러나 결국 영업이익률이 꿈의 영업이익률이라는 30%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정말 소부장 중에서도 강한 것이 아름답다. DB 하이텍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지섭 전문가가 미리 그동안 추천했던 네페스와 같은 그러한 비메모리 쪽에 어느 쪽이 더 좋은 흐름이 보일지 경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좀 부담이 됩니다. 굳이 가격을 제시해 드린다면 뭐 시초가에 그냥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께 뭐 편하게 한 3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 뭐 큰 무리 없지 않을까. 뭐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뭐 55,000원, 뭐 일부에서는 6만 원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부담 없다면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뭐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DB 하이텍 소부장 비메모리 관련해서 네페스와 박재수 전문가 종목과 경쟁 구도로 아니 여튼 방송을 아셔. 예, 예. 근데 먼저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후발주자인 제가 부담이 됩니다. 네, 내일 또 열심히 방어랍니다. 사야 저희 될지. 종목들이요. 예. 고맙습니다.
박재석 전문가님 종목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예. 종목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오늘 좀 바텍이고요. 근데 아마 뭐죠? 제가 아까 DBI텍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마 그 종목이 더 이제 잘 갈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바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회사를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죠. 예, 자회사가 이제 그 미국 FDA 어떤 허가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회사도 거의 박스권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주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속이 터지시는 흐름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차트를 보셔도 정말 딱 나오죠. 차트를 보시면 지난 이 급등장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저점에서 불과 35% 상승, 고점에서는 거의 21% 하락. 그러니까 거의 말 그대로 어떤 추세가 없이 움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이 되겠죠. 7월 27일 이날 분명히 주포가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주포가 입장을 했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황금선 매매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들으실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추세로 보자면 아주 강력한 그 어떤 주포가 입장을 했다는 걸 저희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마찬가지로 그 주포가 과연 빠져나갔느냐 볼 때 전혀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흐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락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매집하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건 물론 이제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너무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연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위로 쌍봉이 되겠죠. 두 번의 저항이 있고 지금 그 저항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얘가 과연 이 긴 시간 동안의 저항을 그렇게 보셨을 때 저는 사실은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저항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사실 이 차트상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 종목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황금선 매매 종목이란 게 주포가 입장을 하잖아요. 주포가 입장을 해도 적어도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 일회성으로 어떤 적자를 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 회사가 영업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 테마주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에 들어갔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적 탄탄한 회사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들이 급등주들이 쉽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제가 테마를 본다거나 또는 어떤 재무구조도 안 보고 그게 아니라 항상 베이스는 재무구조입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말할 수 없고 어떤 이 급등을 하더라도 그 가치를 정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종목은 다시 또 내려오게 됩니다. 또 급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급등주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골고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림에다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별 의미 없고요. 목표 주가를 그래서 고점, 최고점이 되겠죠.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입니다. 21,000원 라인대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21,000원 손절가, 목표가 26,000원. 바텍, 소리 없는 강자, 박재석 전문가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고려제어, LS전선, 아시아, 네페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재석 전문가님. 자, 주린이들의 진정한 멘토 30년 넘게 증권방송에서 서동구 전문가님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 전격 입성하셨는데요. 9시에 저희 무료 방송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온라인에서 또 잠시 후에 인사를 또 드릴 건데요. 주린이를 위한 행복한 주식 투자. 이렇게 모토를 삼고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4가지의 실전 매매 기법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 무료로 오늘 첫 번째가 공개가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아까 이 DB하이텍도 어떠한 기준에서 매수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 괜찮나요? 바로 DB하이텍의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이런 매출액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1년 전에 1,600억에서 2,800억 이상 또 EPS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네네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차트상으로도 여러분들께 또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2시간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여의도 클래스 이제 마무리 질 시간입니다. 서동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두 전문가님과 인사드릴게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